여보세요, 경찰서죠. 남편을 신고하고 싶은데요. 부산 해운대구 새벽 2시 47분 박영희 씨 59세.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 사유가 뭔가요? 35년 결혼 생활 중에 처음으로 남편이 무서워요. 전화를 끄는 영희 씨는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검색창에는 이미 타이핑된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혼 변호사 부산. 가정폭력 신고 방법. 부부상담센터 24시간. 옆에서는 남편 김철수 씨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습니다. 35년간 한 침대를 써온 사람. 아이 둘을 함께 키워낸 동반자. 그런데 왜 지금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딜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철수 씨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람이라도 피운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퇴직 후 집에서만 지내니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35년 결혼 생활을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간 걸까요? 그 이유를 아는 순간 여러분은 경악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부 실화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닥칠 수 있는 일이며 이미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망이 될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부부의 결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테니까요. 1989년 부산 서면 소개팅 카페. 처음 뵙겠습니다. 김철수입니다. 박영희예요. 반갑습니다. 28살 철수 씨, 중견기업 경리부 대리. 성실함이 얼굴에 쓰여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28살 영희 씨, 초등학교 교사. 아이들이 선생님 웃으면 꽃 같아요라고 할 정도로 밝은 여성이었죠. 첫 데이트에서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전 평범한 사람이에요. 큰 꿈은 없고 그냥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영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따뜻한 가정이 꿈이에요. 두 사람의 꿈은 똑같았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 3달 후 프러포즈. 영희야, 나와 평생 함께 해줄래? 벚꽃 흩날리는 용두산 공원에서 철수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죠. 영희 씨의 대답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1990년 5월 결혼식. 철수야, 영희야,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겠느냐? 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성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혼집은 반전세 원룸 보증금 1,000만 원. 냉장고도 중고, 세탁기도 중고였지만 둘은 행복했습니다. 여보, 월급 나왔어. 오늘은 특식이야. 철수 씨가 떡볶이와 순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와,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냥 우리 결혼한 지 100일이야. 그때만 해도 떡볶이 한 그릇이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1991년 처자들 민준이 출생. 여보, 우리 아들이야. 나를 닮아서 잘생겼어. 저를 닮아서 똑똑할 거예요. 1994년 딸 지은이 출생. 이번엔 딸이에요. 완전 예뻐요. 우리 집 공주님이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언젠가 독이 될 줄을.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철수 씨는 대리에서 과장에서 차장에서 부장으로 35년간 한 번도 지각하지 않는 모범 직장인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아이들을 위해 교직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 기상. 가족들 식사 준비, 도시락 준비, 지단 살림까지. 여보, 고생 많아요. 이 정도야 뭐. 철수 씨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서 저녁 9시에 들어왔습니다. 영희 씨는 그런 남편을 35년간 뒷바라지했습니다. 2010년 큰아들 민준이 결혼. 2018년 손자 지훈이 탄생. 2020년 막내딸 지은이 간호사로 취업. 우리 정말 복받은 부부야. 그러게요.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던 2023년 초. 철수 씨 정년퇴직 1년 전. 회사에서 퇴직 준비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부부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강사의 말에
철수 씨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내 시간이 생기는구나. 그때 와서 영희 씨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보, 내가 퇴직하면 우리 여행 많이 다니자. 정말요? 좋아요.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가고 저도 서예 더 열심히 배워볼게요. 두 사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35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이제 드디어 자신들만을 위한 시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꿈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정년퇴직 시 김철수 부장님은 우리 회사의 산증인입니다. 사장이 직접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35년 무지각 무결근. 성실과 책임의 상징이었던 김철수 부장.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한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료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철수야, 이제 자유인이다. 부럽다. 정말 나도 빨리 퇴직하고 싶어. 송별회에서 동료들과 소주를 나누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이 축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큰아들, 며느리, 손자, 막내딸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할아버지 축하해요. 그날 밤 영희 씨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보, 35년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나야 밖에서 일하니까 쉬었지. 당신이 더 힘들었어. 이제 우리 둘이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게 신기하다. 그날 밤둘은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단 일주일도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첫 주는 달콤했습니다. 첫날 아침 철수 씨는 알람 없이 8시 30분에 자연스럽게 깼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영희 씨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천천히 먹었습니다. 여보, 이 미역국 정말 맛있네. 그동안 바빠서 제대로 못 느꼈나 봐. 식사 후 동네 산책. 우리 동네가 이렇게 조용했나.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준이 어릴 때 기억나. 그때 첫 운동회에서 넘어져 울었잖아요. 35년간 쌓인 추억들을 천천히 꺼내며 웃었습니다. 점심은 칼국수 집에서. 여보, 이런 게 로망이었어. 평일 점심에 같이 나와서. 오후에는 집에서 TV 시청. 그동안 못 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았나. 저녁에는 영희 씨가 정성스럽게 갈비찜을 해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첫 주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둘째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약속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바쁜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죠. 철수 씨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뭘 해야 하지? 아침에 일어나면 영희 씨는 이미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소, 빨래, 음식 준비. 여보, 내가 뭘 도와줄까? 괜찮아요. 혼자 하던 일이라. 처음에는 고마웠지만 점차 간섭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 그릇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 청소기는 이렇게 밀어야 깨끗해져. 35년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온 일에 남편이 하나하나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철수 씨가 영희 씨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마트 가. 나도 같이 갈게. 은행 업무만 볼 건데. 혼자 가도 돼요.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영희 씨의 모든 외출에 동행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화요일 영희 씨가 친구들과 만나는 날. 한 달에 한 번 35년간 지켜온 소중한 모임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친구들 만나러 가요. 아, 그래, 재밌게 놀고 와. 그런데 왜?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영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 모임은 그녀에게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친구들이 여자끼리만 만나자고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철수 씨의 실망스러운 표정. 영희 씨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들 남편이 하루 종일 따라다녀요. 아이고, 그거 완전 스트레스네.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어떻게 해 35년 동안 고생한 남편한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영희 씨의 유일한 취미, 서예의 교실까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서예 교실에 가려는데, 여보, 나도 서예 배워볼까? 서예요. 갑자기 왜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 식은땀이 났습니다. 서예 교실은 그녀의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한번 구경해도 될까? 결국 그날 철수 씨는 영희 씨와 함께 서예 교실에 갔습니다. 어머, 영희 씨 남편분이세요? 교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평소 편안하게 웃고 떠들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영희 씨, 남편분이 계시니까 신경 쓰이네요. 영희 씨는 그날 글씨가 떨렸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네. 나도 배워볼까? 영희 씨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 피난처마저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집안일 간섭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여보, 된장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35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요. 요즘은 짜게 먹으면 안 된다잖아. 영희 씨는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럼 당신이 해보세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35년 동안 제가 한 요리에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그날 처음으로 영희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하늘 일이야. 좋은 뜻에서 한 말인데 좋은 뜻이라고 하면 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날 이후 부부 사이에는 차가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수 씨의 진짜 문제는 정체성 혼란이었습니다. 35년간 김철수 부장으로 살아온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무직 상태는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거울 앞에서 자주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는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내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신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은 두려움. 그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영희 씨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부산 여행도 포기했습니다. 언니들, 미안해요. 이번 여행은 못 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이 혼자 두고 가기가 미안해서요. 사실은 철수 씨가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라고 여러 번 물어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희야, 이건 아니야. 당신도 자유가 있어야지.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며 영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도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우리 같이 있는 게 좋잖아. 그렇긴 한데 너무 항상 붙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어? 철수 씨의 상처받은 표정. 영희 씨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밤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 씨가 서예 교실에서 30분 늦게 들어왔습니다. 수업 후 다른 수강생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혹시 무슨 일 있었나? 아니에요. 수업 끝나고 잠깐 차 마시고 왔어요.
자, 누구랑? 같이 수업 듣는 분들이요. 철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말해줘. 걱정된다고. 네. 쟤 언제 올지 알아야 내가 준비하지. 그 순간 영희 씨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준비요. 무슨 준비요? 저녁도 해야 하고. 저녁은 제가 할 거예요. 35년 동안 그래왔듯이. 영희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올지 일일이 보고해야 해요. 저는 아이가 아니에요. 철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온순했던 아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걱정돼서 한 말인데. 걱정이요. 감시 아니에요. 감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35년간 쌓인 답답함이 폭발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마트 가도 따라오고, 친구 만나도 따라오고, 서예 교실도 따라오고, 저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35년 동안 당신과 아이들만 챙기며 살았어요. 이제 조금은 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나요? 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귀찮았어? 귀찮다는 게 아니라 영희 씨도 말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 씨는 충격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새벽 3시 휴대폰으로 이혼 절차를 검색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나. 영희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 영희 씨는 처음으로 자식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막내딸 지은이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그날 저녁 두 자녀가 집에 왔습니다. 가족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철수 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아, 배가 너무 아파. 냉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는 남편. 영희 씨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철수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이혼을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급성 위염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스트레스요. 급성 위염의 주요 원인이 스트레스거든요. 영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링거를 맞으며 철수 씨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상했지. 무슨 소리예요? 나도 모르겠어. 요즘 내가 왜 그러는지.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김철수 부장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쓸모없는 사람 같아서. 영희 씨는 그제야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당신한테 따라다닌 것도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힘들게 했구나. 영희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자신만큼이나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미안해요. 당신 마음을 몰랐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네. 저도 노력할게요. 퇴원 후 두 사람은 구청 퇴직자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흔한 문제입니다. 퇴직 후 부부 갈등은 전체 상담 사례의 40% 이상을 차지해요. 특히 남성분들은 직장 정체성에 의존해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아서 더 어려워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건 각자의 삶의 균형을 다시 찾는 겁니다. 남편분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인분은 개인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구체적인 변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철수 씨는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실버 일자리 정보센터에서 여러 일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를 선택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보람을 찾는 거예요. 주 3일. 오전에만 근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철수 씨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김철수 씨 맞죠? 반갑습니다. 새로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일은 단순했습니다. 입주민 민원 접수, 정리, 업체 연락. 하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김철수 씨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관리소장의 칭찬을 들으며 오랜만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영희 씨는 개인 시간을 확실히 지키기로 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는 완전히 자신만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서예 교실 가는 날이에요. 응. 조심히 다녀와. 나는 집에서 독서할.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나갑니다. 철수 씨도 자연스럽게 보내줍니다. 서예 교실에서는 예전처럼 편안하게 붓을 잡습니다. 영희 씨, 요즘 표정이 밝아 보여요. 두 사람은 함께하는 새로운 활동도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는 부부만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갈까? 부산 현대미술관에 새 전시회가 열렸던데 어때요? 좋아. 문화생활도 해보자. 35년 동안 부모이자 배우자로만 지내왔는데 이제는 독립된 개인으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림을 좋아하는 줄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요즘 새로 발견한 취미예요. 대화하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담사가 알려준 나 메시지 사용법을 적용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다. 로 표현하는 것. 이번 주에 기분 좋았던 일이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 고맙다고 인사해 주셨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는 친구들과 전시회 갔는데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화 과정에는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후, 어느 날 입주민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원 넣은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됐어. 죄송합니다. 해당 업체에 연락은 드렸는데 연락만 계속 독촉해야지. 30대 젊은 입주민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 35년간 부장으로 일하며 남들에게 지시하던 그가
이제는 질책을 받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취급받으며 일해야 하나. 제 돌아온 철수 씨는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조언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인정해 주더라고요. 실제로 2달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김철수 씨는 정말 성실하세요. 꼭 챙겨주시더라고요. 영희 씨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개인 시간을 확보했지만 가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목요일 서예 교실에 가려는데 철수 씨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을까요? 아니야, 가. 나는 괜찮아. 하지만 철수 씨의 표정이 아쉬워 보였습니다. 결국 그날은 서예 교실을 빠지고 집에 있었습니다. 다음 주 상담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해요. 완벽하게 지킬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것이 예외가 되어야지. 일상이 되면 안 되죠. 대화에서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대화 시간에 당신이 요즘 설거지를 도와주시는데 그릇을 너무 세게 닦아서 걱정돼요. 철수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이야? 대화가 싸움으로 번질 뻔했습니다. 상담사가 다시 조언했습니다. 당신이 그릇을 세게 닦는다가 아니라 그릇이 깨질까봐 내가 걱정된다로 말하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관계가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 후 2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정착했습니다. 철수 씨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전 6시 30분 기상. 예전보다 30분 늦지만 출근할 곳이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8시 30분 출근. 아파트 단지까지 걸어서 15분. 김철수 씨. 안녕하세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근무. 민원 접수. 업체 연락. 시설 점검. 점심은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김철수 씨는 정말 꼼꼼하세요. 오후에는 집에서 개인 시간.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영희 씨도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는 자신만의 시간. 오늘은 서예 교실 가는 날이에요. 조심히 다녀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월요일 오후에는 새로 시작한 요리 교실. 35년 동안 똑같은 음식만 해왔는데 새로운 것도 배워보고 싶어서요. 그때 와서 철수 씨에게 해주면 신기합니다. 여보, 이게 파스타야? 정말 맛있다. 수요일 오후는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 뭘 할까? 해운대 산책 어때요? 해운대 바닷가를 걸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과거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여보, 우리 내년에 제주도 여행 가자. 좋아요. 이제는 진짜 여유가 생겼으니까. 토요일 저녁은 대화의 시간. 이번 주에 좋았던 일이 있어.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한테 감사 인사를 받았어요. 저는 요리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자녀들과 통화하는 시간.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좋아. 일도 재밌고 엄마랑도 잘 지내고 있어. 엄마는 어떠세요? 저도 좋아요. 요리교실도 다니고 서예도 계속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각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심합니다. 일요일은 완전히 자유시간입니다. 같이 있고 싶으면 같이 있고 따로 있고 싶으면 따로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시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철수 씨는 동네 바둑클럽에 영희 씨는 독서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퇴직 1년 2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관리사무소에서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김철수 씨 없으면 우리 관리소 안 돌아가요. 관리소장의 말에 철수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35년간 회사에서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성취감이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내 역할이 확실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좋아. 영희 씨는 서예 실력이 늘어서 작은 전시회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주최하는 시민 서예전에 작품을 출품한 것입니다. 여보, 내 작품이 전시회에 걸렸어. 정말 대단한데. 전시회 개막식에는 철수 씨도 함께 갔습니다. 아내의 작품을 보며 새삼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5년 동안 집에서만 살림했는데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요리교실에서 배운 실력도 늘어서 가족 모임 때마다 영희 씨의 요리가 화제가 됩니다. 엄마, 이 파스타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요리교실에서. 이제 이탈리아 음식도 웬만큼 해요. 부부의 대화 주제도 풍부해졌습니다. 오늘 관리사무소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뭔데요? 80세 할머니가 인터넷 쇼핑 배송건으로 민원을 넣으셨는데 철수 씨는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들려줍니다. 저도 오늘 서예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필체가 많이 안정되었다고. 정말 나도 서예 배워볼까? 지금은 안 돼요. 제 영역이에요. 영희 씨가 웃으며 말하자 철수 씨도 웃습니다. 이제는 이런 농담도 자연스럽습니다. 지난달에는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하는 부부만의 여행이었습니다. 신혼여행 때보다 더 좋았어. 맞아요. 그때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편해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다음에는 일본 온천 여행 어때? 좋아요. 이제 진짜 여행 다닐 나이가 됐네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걱정거리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본받고 싶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요즘 정말 활기차 보여요. 저도 그래요. 일하시는 모습이 멋있어요. 우리도 나중에 엄마, 아버지처럼 지내고 싶어요. 손자 지훈이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합니다. 할아버지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일을 해요. 할머니는 붓으로 그림을 그려요. 아이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뿌듯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철수 씨의 급여와 퇴직금이자 그리고 절약된 생활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들어. 그러게요. 무리하게 소비할 일도 없고 대신 의미 있는 곳에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화생활, 여행,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철수 씨는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활동으로 체력이 늘었습니다. 영희 씨는 스트레스가 줄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70세까지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가장 큰 변화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고마운 사람이야. 저도요. 새롭게 알게 된 면들이 많아요. 현재 두 사람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끔 부딪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친구들과 1박 2일 온천 여행을 가겠다고 했을 때 1박 2일이야? 좀 길지 않아? 왜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룻밤 혼자 자는 게 좀. 철수 씨는 여전히 아내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이 완전히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큰아들 집에서 주무시든지 해요. 그것도 그렇고. 결국 영희 씨는 여행을 갔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가 섭섭해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주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잘 있어요? 응, 잘 있어. 재밌게 놀고 있어? 네. 온천도 좋고.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요. 철수 씨도 혼자 보낸 하루가 나쁘지 않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평소 못 본 영화도 보고, 치킨도 시켜 먹고, 늑대까지 TV를 봤습니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 영희 씨가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서로 반가웠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집이 더 편하네요. 나도 혼자 있어 보니까 괜찮더라. 이런 작은 경험들을 통해 두 사람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와도 대화 주제가 한정적이었습니다. 아이들 안부, 건강 얘기 정도였죠. 하지만 이제는 부모님 각자의 근황을 궁금해합니다. 아버지, 관리사무소 일 어때요? 응, 재밌어. 어제는 입주민이 고맙다고 떡을 주더라. 엄마는 요리교실에서 뭐 배웠어요? 이번에는 베이킹을 배웠어. 다음에 케이크 만들어줄. 자녀들은 부모님이 각자의 일상을 충실히 보내는 모습을 보며 안심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그러게. 이제 우리 걱정 없이 우리 일에 집중할 수 있겠어. 손자 지훈이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변화를 느낍니다. 할아버지, 일하러 가요? 응. 할아버지도 일하는 사람이야. 할머니는 그림 그리러 가요? 서예라고 하는 거야. 붓으로 글씨 쓰는 거. 아이에게도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영희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최하는 퇴직 부부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부부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까지 생각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니까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철수 씨도 함께 참여해서 남편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줍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만 혼자서는 어려워요.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가족과도 많이 대화해야 해요. 이들의 조언은 많은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영희 씨, 철수 씨 부부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희도 상담 받아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박영희 씨와 김철수 씨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새벽 3시, 이혼을 검색하던 그 여자가 지금은 다른 부부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끝날 뻔했던 위기가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변화는 누구에게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35년간 익숙했던 삶의 패턴이 갑자기 바뀌면 당황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둘째,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셋째,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나만큼 어려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각자의 영역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붙어 있어도, 너무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됩니다. 다섯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갈등이 있어도 대화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부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 준비하세요. 부부가 함께 대화하고 각자의 계획도 세우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꿈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퇴직 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또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